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혼 직전이던 부부, 메마른 감정 속에 남은 건 서류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 엄마가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막 전복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파손된 차량 속에서 한 여성이 스스로 걸어 나온 겁니다. 그녀를 살린 건 다름 아닌 한국에서 만든 한 대의 SUV. 그리고 그날부터 이 부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 가족의 재결합, 그리고 기술을 넘어선 인간적인 철학까지. 지금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실제로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리처드 프랭클린입니다. 시애틀의 건축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55세 남성이죠. 30년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 메릴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내 곁에 있어도 항상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메릴이 자주 하던 말이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가을, 메릴은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당분간 따로 살고 싶어요. 1년간 별거 생활 끝에 저는 결국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류를 정리하던 중 메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처드, 내일 에밀리 졸업식에 운전해서 갈 거예요. 우리 딸 에밀리의 졸업식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메릴에게 이혼 서류가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그녀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제가 추천한 차 타고 오신대요. 내가 추천한 차? 무슨 차?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한국 SUV 사드렸어요. 이건 그냥 외제차가 아니에요. 한국 차들이 요즘 안전성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거든요. 서양 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안전 기술이 있어요. 저는 회의적인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차라고? 독일 차나 미국 차가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에밀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지금 한국은 자동차 안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세계 안전성 평가에서 한국 차들이 최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래. 저는 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 세대의 한국 문화 열풍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던 중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사고 났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뉴스에서 본 그 사고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심하게 파손된 SUV가 화면에 보였습니다. 메릴 2탄 바로 그 한국 차였습니다. 병원에서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괜찮아요. 정말 기적이에요, 아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 정도 충격에서 이 정도만 다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에밀리는 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메릴은 트럭에서 떨어진 부품을 피하려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차가 전복되며 다른 차와 부딪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메릴 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리처드, 에밀리. 그녀의 얼굴과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차가 전복될 때 모든 게 느리게 느껴졌죠. 하지만 차체가 완전히 찌그러지는데도 내부는 안전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놀라더군요. 의사는 복도에서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프랭클린 씨의 생존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고에서 대부분의 차량은 승객 공간이 심각하게 압착되지만 이 차는 특별했습니다. 한국 차들이 이렇게 안전하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태블릿으로 보여준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는 완전히 파손되었지만 승객석만은 놀랍도록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이 만든 차가 엄마를 구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사람의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에밀리는 호텔로 돌아갔지만 저는 메릴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불편한 의자에 앉아 메릴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 벌어진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아침에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저녁에는 아내의 병실에서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앉아있는 제 모습.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주차장에 메릴이 탔던 그 한국차가 견인되어 온 것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파손된 차체였지만 그 안에서 메릴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그것은 메릴의 수호천사였습니다. 다음 날 메릴은 예상보다 빨리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그녀의 빠른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죠. 에밀리의 졸업식에는 못 가게 됐네요. 메릴 이 병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에밀리가 이해할 거야. 이미 샌프란시스코 대학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 그들도 이해한다고 했고 에밀리를 위한 작은 가족 행사를 나중에 따로 열 수 있대. 메릴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심했길래 이런 기본적인 배려조차 그녀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올까요? 1년간의 별거 생활 전에도 저는 얼마나 메릴의 필요와 감정에 둔감했을까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메릴은 제 팔을 가볍게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직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조심스러웠습니다. 내 차는? 그녀가 물었습니다. 수리공장으로 견인됐어. 하지만 완전히 파손된 것 같아. 아마 수리가 불가능할 거야. 메릴의 표정이 침울해졌습니다. 그 차가 내 목숨을 구했는데 이제 다시는 못하는 거네요. 시애틀로 돌아온 후 메릴은 제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리처드, 사고 전에 당신이 이혼 서류를 보내려 했다고 들었어요. 메릴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지금은. 메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고가 어쩌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한국차가 내 생명뿐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구했네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불과 30년 만에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섰고 특히 안전기술에서는 서구 자동차 회사들이 배우려고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안전기술 뒤에 숨은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중심에 두고 차를 설계했고 기술적 혁신보다 사람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서양의 성능 위주 철학과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몰랐는지.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메릴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텅 빈 집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차 대리점에 갔습니다. 제 아내가 이 모델을 타고 심각한 사고가 있었어요. 차는 파손됐지만 아내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죠. 이 차가 아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세일즈맨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을 위한 차를 만든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기술력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안전을 고려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양 차들과는 다른 접근법.
인간 중심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같은 모델의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저녁에 메릴을 데리러 갔을 때 그녀는 새 차를 보고 놀랐습니다. 같은 한국 차네요. 같이 드라이브 할래? 이 차 안에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시애틀의 저녁거리를 달렸습니다. 메릴, 이 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야. 내게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어. 내가 탔던 그 차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함께 있지 못했을 거야. 차 안에서 메릴이 좋아하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내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복사해뒀어. 이 차 안에 우리가 있네. 저는 한적한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메릴, 난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떠났는지. 30년 동안 나는 생계를 책임지는 것만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일부에 불과했어. 메릴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난 단지 당신이 정말로 나를 보기 원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그저 배경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파트너로 보기를 원했죠. 이제 알아, 메릴. 그리고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날 이후 메릴과 저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커플처럼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차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메릴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의 문화에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양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아. 더 세심하고 더 인간적이야. 이제 난 왜 전 세계가 한국 문화와 제품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돼. 몇 달 후, 저는 메릴을 시애틀 외곽의 전망대로 데려갔습니다. 30년 전 프로포즈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메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 한국에서 온 그 차가 내 생명을 구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도 구했어. 이번엔 더 나은 남편이 되고 싶어. 주머니에서 새 반지를 꺼냈습니다. 메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리처드. 다시 시작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배워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며 살아요. 1년 후, 에밀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에밀리도 한국차를 타게 되었고, 그녀의 약혼자도 한국차의 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분도 정말 행운이세요. 서로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국에서 온 그 차 덕분이야. 한국 사람들의 기술과 철학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 우리는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식 후 메릴과 저는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그 한국차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세심한 기술과 따뜻한 철학이 우리 가족을 구했다니. 올해 우리는 한국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꾼 그 차가 탄생한 나라를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그들의 문화, 음식, 그리고 그 특별한 정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어떤 길이 펼쳐지든. 그리고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한 대의 차가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었다는 사실을. 어쩌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란 아주 작고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아내가 탄 한국 SUV는 단순히 충격을 견딘 강철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구 반대편에서 가족을 생각하며 설계된 기술이었고, 한 남자의 후회를 깨우고 다시 사랑을 되찾게 만든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리처드와 메릴은 매일 드라이브를 나섭니다. 차 안에서 나눈 수많은 대화는 과거보다 더 단단한 현재를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조만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준 나라. 그 세심함과 따뜻한 정의 나라를 직접 보고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딸 에밀리도
이제는 당당한 한국차 오너가 되었고 그 남자친구 역시 한국차 팬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변화가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가능했던 건 가성비가 아닌 가치를 먼저 생각한 한국의 기술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